많이 자랑했다시피 교사 27년을 하고 장학사가 되느라고 시입 2번 떨어지고 3년 동안 아주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바람에 평범한 체육교사에서 장학사가 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뇌가 이렇게 쇠퇴돼가는 시기인 45살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50 가까운 나이에 이제 장학사가 됐어요. 그 장학사가 되어서 장학사를 11년이나 하고 장학사 10년에 교육연구사 1년, 교감 1년, 교장 4년 하고서 이제 그 공직 생활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 10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험이 많죠. 특히 체육장학사라면 출장을 많이 다니고 대회도 많이 인솔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을 할 때는 학교 보니까 요즘 선생님들을 감사할 줄 몰라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래서 감사하게끔 하는 운동. 그래서 거기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신감운동 프레너라는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신나는 감사운동 프레너. 이제 프레너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죠. 훈련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사 시절에는 채식을 홍보해야 되겠는데 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강연에도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왜냐? 내가 명상 연불 오래 한 사람이니까 지혜가 아주 풍부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그래서 아주 절치부심하면서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겨우 근근덕신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은 사례입니다. 사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뭐 남한테 비평받을 일은 없었죠. 그때 아주 굉장히 많은 걸 깨우쳤어요. 제가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를 물어봤거든요. 그것만 딱 찍어서 딱 한정적으로 물어봤어요. 왜냐, 제가 테니스 선수를 가르치다 감독 생활을 해보니까 어릴 때 많은 운동량이 많지 않은 애들을 나중에 가서 훈련시키려고 보니까 죽어도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가능능력 체감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능력 체감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7살에 시작한 사람이, 테니스를 시작한 사람이 100%라고 할 때 9살에 시작하면 95%로 줄고 10살에 시작하면 90%로 줄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들어서 30이 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최고의 선수의 60% 이상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탁구장에 가면 선수 출신들은 선수 출신들끼리 게임하고 아마추어들은 아마추어 완전히 다 갈려요. 바로 그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공부나 연불이나 뭐 이런 거, 그 공부도 똑같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저는 그 책을 썼어요. 똑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너무나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보내니 걔가 완전히 세팅이 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가장 중요하구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네들은 너무나 잘 알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고 그것을 해야만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를 너무나 많이 세뇌 교육처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 힘들다는 공부를 걔네들은 재밌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쓰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출판 기념회를 아주 크게 했어요. 원주에서 가장 큰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교육계 인사 뭐 모든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한 600명밖에 안 왔지만 뭐 600명 이상 사람이 되지도 않잖아요. 뭐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또 채식 뷔페를 시켜서 무료로 다 식사도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중에
각 방송이나 어디 뭐 강연장에서 저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500회 이상을 했어요. 학부모들, 일반인들에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이 통합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통합교육이란 뭐냐면요, 특수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좀 지체한 사람들을 특수하게 가르친다 해서 특수교사라고, 보통 선생님들은 일반교사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특수아동을,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이, 특수아동끼리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물론 좀 똑똑해지고 뭐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얘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특수아동을 다른데 자기들끼리 놔둘 때도 있고, 소속은 거기라 하더라도 일반 학급에다가 집어넣어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학생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일반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구나, 걔네들을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친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교육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 원주에 영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권사님이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그 딸이 약간 정신이 지체해가지고 둥지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자기 딸을 교육시키려고 보니까 그런 교육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자. 그래서 저보고 좀 강의 좀 해달라. 아우, 저야 뭐 100번 1000번 해도 가죠. 가서 강의해드리고 또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 그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토요일 날 하는 둥지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유치원 같은 그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매일 가서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 이 세상에서 천사가 어디 있냐, 천사를 찾고 싶으면 그런 데를 가보세요. 그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너무너무 순수해요, 만나면. 저는 중학교 교사일 때도 그 목련반이라고 그런 특수학급에 가서 그 체육교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비 오는 날 걔네들은 그 일반 학급하고는 달리 뒤에 탁구 치는 탁구다이도 있습니다.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그 애들 탁구를 잘 못 쳤는데, 그 애들이, 걔네들은 부끄러움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무나 순수하게 대줘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탁구를 어느 정도 치게 됐어요. 좀 뭐 중간 실력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탁구 좀 흉내를 낼 수 있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변했어요, 그 학생들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랑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시내에 가서 저 300m 밖에서 어떤 철가방을 들은 빨간 넥타이를 맨 애가 선생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쳤던 그 학생이었어요. 아마 일반 학생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그 300m 밖에서 인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둥지학교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기는 뭐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아주 나이도 천차만별인 분들도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오는 데거든. 정말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낀 건데, 아르브레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르브레가 뭐냐면, 이제 이게 프랑스어인데, 그 정신이 약간 지체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굉장히 컬러도 다르고 일반인들이 그린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상이 된 사람도 꽤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아르브레라는 것이.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르브레 아웃사이더 아트전이라는 걸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조현병 비슷하게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도 그림을 자주 그리다 보니까 완전히 정상이 돼버린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는 왜 모래놀이 같은 거 하다가 뭐 사람이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독서에다가 좋아지고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렇게 그림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술 활동을 해가지고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요. 정신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즉흥적이고 즉흥성으로 이렇게 생명력이 느껴지고, 또 한국 아르브레 협회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작가를 발굴해가지고 사회에 참여시키고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대상하고 휘화 같은 거라고, 이 낙서를 원래는 그 아르브레라고 했답니다. 독특한 착상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환상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이거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 전문가들이 작품을 보고 극찬을 했던 작가 A씨가 47살 된 여자분이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림을 그리다 병이 다 나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았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작품이 뜸해지는데 요새는 안 그리더라고요. 대신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같은 일에 열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이런 거 있죠. 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악기를 연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멋있게 악기를 부르니까 이거 장애우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대단한 악기 연주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또 운동 경기도 하잖아요. 운동을 여자 축구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을 가르쳐도 10% 향상됐을 사회성이, 그렇잖아요. 정신 지체다 보니까 어머니가 평생을 가르쳐도 10%만 향상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150%가 향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는 법, 동계산하는 법,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 동생을 쓰다 주는 법 등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뛰어넘고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과 소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